자, 이번에는 폭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조문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판례도 꽤 많죠. 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뒤에 표도 있습니다만, 증여계약 공짜로 줘. 공짜로 줘. 대가 필요 없어. 그러면요, 아무리 싸게 줘도 괜찮잖아. 증여를 다른 말로 기부 또는 무상이라고 하는데, 증여계약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은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절에 5억짜리 땅을 시주했습니다. 공짜로 시주. 그런데 장배 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시주를 5억 가치 있는 땅을 시주했는데 왜 1억으로 적어놨냐라면서 무효할 수 있어 없이? 없습니다. 어차피 증여는 공짜로 대가 없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싸게 측정되고 또는 책정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 자, 법원의 강제경매, 법원 경매. 법원의 경매는 일반적으로 제값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강제경매를 법원 경매 또는 공경매로 하는데 어차피 보통 저도 뭐 경매 강의 예전에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시간 있으면 하지만요.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경매의 경우는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낙찰이 8억 정도 되거든요. 80% 유찰되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의 경우는 금액을 제대로 받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경매로 금액이 낙찰되었다. 5억짜리 땅이 4억에 낙찰되었다. 또는 1억에 낙찰되었다. 불공정하다. 무효할 수 있어 없습니다. 증여계약, 경매의 경우는 아무리 가격이 싸게 책정되고 싸게 팔린다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좀 이따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부인이 신랑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신랑을 구하려고 그 채권자의 관계에서 고소한 관계에서 여기 있듯이 대금 채권 포기 이런 것은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신랑이 감옥에 가다 보니까 너무 싸게 포기했다. 다시 말해서 단독행위 경우도 불공정하다. 그런 계획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선 유상 물론이고 그리고 합동행위도 그렇습니다. 유상은 대가 지급하는 거, 매매 같은 거, 합동행위. 어촌계의 결의 같은 합동행위도 금액 책정이 너무 싸게 되면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불공정한 법률의 특징은 조문 길이가 짧은 대신에 시험은 지문이 깁니다. 왜 그랬어요? 문제가 쉽거든. 그러니까 지문마저 짧아버리면 너무 쉽게 득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깁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푸셔도 뭐 뻔한 거 알 수 있죠. 저도 나중에 기출문제 특강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출문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처음 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시면 헤매요. 이 선생님 좋을까 저 선생님이 좋을까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으시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자,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다. 정리해야 돼, 정리.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써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일기시는 시간 부족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100분 내에 80문제 풀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리된 지식을 써먹어야 되지. 여러분 이사해 보셨나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익스프레스? 요즘은 이사실센터도 잘해주죠. 뭐 키만 주고 나가라 그러면 해주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사할 때 이삿짐을 거실에다 쌓아놓습니다. 얼마나 산더미 같습니까? 정신없죠? 차곡차곡 제자리에 넣으면 여백이 생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중요하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갑니다. 자, 보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자, 이걸 폭행이 폭리를 취했다. 같은 말이죠. 얘와 얘. 오히려 요즘은 이런 말 더 씁니다. 불공정하다. 그러면 게임이 불공정하다. 또 애매하죠.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 말을 민법에서는 폭행이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죠? 여기 부담 없는 증여. 공짜를 주는데 부담이 없어요. 순수한 증여. 순수한 증여. 그리고 무상계약.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에 5억짜리 땅을 시주할 때 가격은 5억이었다. 그러나 장부에 1억으로 기재되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법원 경매, 공경매, 강제경매. 어차피 경매 가격을 제대로 못 받죠. 그래서
5억짜리 땅이 채무자의 5억짜리 땅이 경매가 되어서 1억으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너무 싸게 낙찰되었다라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여기 있죠.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대가 지급하는 유상행위, 그리고 5,000개의 결의와 같은 합동행위도 불공정하다 그런 개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라고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쏘는 이유는 시험에 어떤 때는 부담 없는 증여, 어떤 때는 무상계약, 어떤 때는 기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기는 내게 돼 있고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보라색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 부담 없는 증여, 무상계약, 기부행위, 그리고 공경매, 법원경매, 강제경매는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입증 책임 어렵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입증 책임지면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뭐든지 그래요. 형사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우리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죠.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갚은 사람은 영수증 필요하죠. 없으면 뭐 지루로 갚았다든지 그러면 뭐 기록이 남겠죠. 통장에. 그 입증 책임인데 누가 진다고? 할아버지, 피해자가 집니다. 피해자. 할아버지께서 너무 싸게 팔았다. 내가 경이 없었다. 너 알고 있었니? 입증해야 되지. 만약에 할아버지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그냥 알랭이 죽지죠.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이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약할 때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할 때 철저히 검토하고 이미 계약이 되었으면 이행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따라서 계약하고 나서 물리자, 무효다, 취소다, 처리한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것이 단독행위 법정주의였잖아요. 배웠죠? 단독행위는 법에 정해진 것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함부로 이 조항 믿고서 계약하면 나중에 물리면 되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주장을 하고? 무효주장자가 입증하라. 무효주장자 누가? 할아버지께서 입증하라. 뭐 입증하라고? 궁박하였다든지 또는 경솔 또는 무경 입증하고, 너무 싸게 팔렸다 입증하고, 그리고 상대가 알고 있었다 입증해야 돼. 그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못하면 절대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쉽지 않다. 조문이 있어야 만하다. 계약하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철저히 해야 되지. 그 뒤에는 계약한 후에는 소용없다. 우리 돈도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 있을 때 내 돈이지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계약해야 되지. 계약해놓고 팔아놓고 물리기 쉬워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무효 주장자가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무효 주장 입증하는 입증 책임 중요합니다. 무효 주장자 입증 판례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하여간 무효 주장자 누구죠? 물리고 싶은 사람, 도로 찾고 싶은 사람 입증해야 되지.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뺏기고 만다.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 또는 피해자가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효과는 절대적 무효, 번복이 안 됩니다. 뒤집을 수 없어요. 간주와 똑같아. 절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한 번 무효면 끝이야. 상대적 무효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있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줄 필요 없어요.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자 해줄 필요 없고, 그 문제는 이행된 후 등기가 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5억짜리 땅을 1억에 팔면서 등기 해주겠어요? 아직 안 해줬어요. 그러면 해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미 해줬다면 문제가 돼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박자금 대여, 청부살인자금 대여 마냥 자 그런 경우는 불법원인급이요. 103조 위반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불공정한 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인 싸게 매수한 사람보다는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쉽게 말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해자, 가해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폭리를 취한 자는 자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나 피해자는 받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5억짜리 땅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러나 이미 받은 1억은 줄 필요 없습니다. 5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거든. 그럼 피해자는 땅은 돌려받고 1억은 그냥 소지해도 된다. 그러나 폭리를 취한 자는 자 1억을 돌려달라서도 못하고 땅만 돌려줘라. 결론 누가 손해요? 폭리를 취한 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덜어 나올 때 불공정한 범죄에는 양 당사자는 모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틀렸어요. 누구는
폭리를 취한 자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 그럼 틀려요. 나중에 모의고사도 내고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도 폭리를 취한 자, 넓게 보면 가해자 쪽에서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이죠? 이행 전이라면 줄 필요 없어요.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폭리를 취한 자, 5억짜리 땅을 1억에 산 사람은 1억 탈락 소리 못한다. 피해자, 할아버지께서는 1억은 그대로 소지하고 5억짜리 땅 등기 말소해서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절대적 모유이기 때문에 추인도 안 되고 추 인정 안 되고 그리고 선의 제3자 전혀 모르는 놈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모유다. 이 개념이고요. 절대적 모유와 상대적 모유는 나중에 배웁니다. 모유는 두 종류가 있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모유. 선의 제3자, 다시 말해서 모르는 놈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모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무효 치수 배울 때 배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독특한 판례 나왔죠. 자, 불공정 법률의 경우는 원래 절대적 모유로서 추인이 안 되고 근데 전환 된다. 추인은 추 인정하는 것인데 전환은 유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무유이지만 유유로 바꿔주는 것인데 자 보이죠. 매매 계약이 매매입니다.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 너무 셌습니다.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에 걸려 무효를 하더라도 이거 문제 104조가 불공정 법률이 무효를 하더라도 아직 안 배웠지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서 그 부분을 유효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이 개념이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2010년에 이 판례가 나오면서 아마 2011년인가 시험에 나왔죠? 제가 예전 학원에서 이해 시험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비슷하기도 하고. 보시면 자, 불공정 법률에는 104조는 폭리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된다. 외우시 바랍니다. 무효행위로 추인할 수 없어. 유효로 이렇게 추 인정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자,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104조에 한해서 불공정하다. 그런 경우는 무효행위를 추후에 사후 유효는 인정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는 거. 이 말뜻을 이으시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된다. 자, 불공정 법률에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시험에 나왔죠 한번. 그런데 나온 것은 바로 다음에는 안 나오고요. 한 2, 3년 있다 또 나옵니다. 판례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를 늘 하니까 이 문제 3년 전에 나왔다. 그럼 또 나오죠. 이렇게 거의 이제 회전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물론 기억하기도 하죠. 근데 눈으로 보면 그게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얼굴 눈 감아도 떠오르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듯이 찍어뒀다가 추인 안 되는데 전환됐지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좀 쉬었다가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보겠습니다.